그분이 이제 썼던 멘트가 그거였대요. 매출을 높이려 했던 멘트가 원비 인상 방법 매번 또 이제 질문이 나오시긴 하는데 요것도 해볼게요. 원비 인상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명분입니다. 명분. 원비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명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사용 가능한 명분이 있다라면 예를 들면 최저시급 인상과 같은 물가 상승 이런 명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명분은 사실 명분으로서의 가치는 높진 않아요. 왜냐? 어머니가 이해는 해주시는데 기분 좋은 명분까지는 안 돼요. 돈을 쓰더라도 좀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게 좀 필요하고 중요한데 그러면 이건 좀 명분 가치로서 조금은 낮아요. 그렇다면 좀 괜찮은 게 뭐냐? 뭔가 좋은 거 더 해주려고. 이게 명분이에요. 이게 마치 뭐와 똑같은지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이거는 영업사원들 교육하는 데 가서 들었던 예시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학생 시절에 횟집에서 알바를 하셨대요. 횟집에서 알바하실 때 가면 회 중에 단가가 센 애들 있잖아요. 만약에 도미가 가격이 비싸다고 칩시다. 뭐 광어나 우럭은 좀 더 싸다라고 치면 그럼 당연히 도미를 팔면 좋은데 손님들은 에이 비싸서 안 먹어요. 그리고 이제 우럭을 그냥 먹던 거 먹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럼 그런 분들한테 만약에 사장님 오늘 도미가 좋아요. 도미 드세요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이거 장사 속에 비싼 거 나한테 팔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잖아요. 뭐가 포인트냐면 나에게 비싼 거 팔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마인드하고 나에게 좋은 것을 추천해주나? 이 마인드의 대립이거든요. 비싸도 나한테 도움되고 좋은 것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가격이 비싸지만 비싸다라는 느낌보단 다른 가치에 집중을 하니까 비싸도 구매하게 되는 거예요. 어렵나요? 예시가 그 도미로 가게 되면 그래서 그분이 이제 썼던 멘트가 그거였대요. 매출을 높이려 했던 멘트가 오늘 회 뭐 있어요? 추천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장님 맛있는 거 찾으세요. 일반적인 거 찾으세요. 그럼 사람들은 당연히 뭐라고 대답합니까? 맛있는 게 뭔데요? 아 단가가 있긴 한데 도미가 정말 물이 좋거든요. 이런 식인 거죠. 일반적인 건 뭐예요? 일반적으로 많이 드신 건 그냥 광어나 우럭이고요. 양식 이런 식이에요. 그럼 만약에 비슷한 거 찾으면 죽집을 갔는데 전복죽이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자연산 전복죽이 있고요. 양식이 있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아파서 혹은 환자한테 갖다 주려고 죽을 사는 거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자연산 주세요. 가격이 비싸지만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 포인트예요. 그 포인트로 이 원비를 인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가격이 비싸지만 아이가 얻어갈 수 있는 혜택이 이만큼이나 증가하려고 부득이하게 학원이 좀 무리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식의 멘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필요한 명분은 바로 뭐냐? 아이에게 도움되게 하기 위해서 원비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 더 큰 혜택을 위한 원비 상승이에요. 자, 그러면 원비를 상승할 때 더 큰 혜택을 위한 원비 상승이면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가장 간단한 건 시간 증가, 수업 시간 증가, 혹은 수업 프로그램 변화, 추가 프로그램 도입 같은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 수업 시간 증가는 시간표를 뜯어 고치시면 되는 거고 수업 프로그램 변화라고 한다면 예전 프로그램에 비해서 좀 더 난이도가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걸 거고 추가 프로그램 도입 같은 경우는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온라인 프로그램 추가 도입이죠. 객단가를 높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서 원비를 올리는 요 방법입니다. 요게 이제 명분에 대한 거예요. 명분의 개념은 아실 거고 그러면 타이밍이 중요한데 타이밍이 중요한 건 뭐냐면 체감 상승을 최대한 줄이는 타이밍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뭐냐? 저희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원비 인상하긴 하는데 피하긴 해요. 왜냐면 교재가 바뀌어서 교재값이 추가될 타이밍을 피해요. 원비를 인상했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수강료가 20만 원이에요. 새로운 교재 들어갈 때라 교재비 5만 원을 내야 돼요. 근데 원비도 한 2만 원 올린다고 쳐요. 그럼 갑자기 20만 원 내던 엄마가 어떻게 됩니까? 27만 원 내는 것처럼 확 올라간 느낌이잖아요. 그럼 고민하는데 이번 달에 어차피 교재비 나가고 있던 건 알고 있었던 건 25만 원 냈어요. 그 다음 달에 22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25만 원 교재비까지 해서 냈다가 22만 원 내니까 그냥 체감상으로도 이 정도는 감수하고 넘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기왕 할 거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나는 챙겨준다는 심리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원비가 3월부터 인상됩니다. 신규생은 무조건. 그런데 재원생은 이번 달에 교재도 사시니까 한 달은 기존 원비대로 해드릴게요. 단 2월 땡땡일까지 먼저 등록하신 분에게 뭐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같이 거는 거죠. 그리고 혹시 형제 자매가 이번에 등록하게 된다면 그 친구들까지 기존 원비로 등록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효과를 가지고 친구 형제 자매 등록까지 땡기는 식으로 이제 하겠다. 그럼 이제 오래 다니신 엄마는 그래 나는 오래 다녔으니까 그래도 나는 좀 할인을 더 해주고 쟤네는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덜 냈는데 쟤네는 더 내고 있어, 신규생은.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그래도 나를 챙겨주는구나 이런 심리가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명분과 타이밍, 그다음에 체감적인 감정적인 효과, 심리적 효과까지 가지고 원비 상승을 하시면은 조금 더 낫습니다.